퇴직연금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파트너 하나연금 닥터.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아낌없이 주실 정말 귀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부 이나래 노무사입니다. 또 오늘 함께할 주제가요, 영양가 100% 직장인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도 꼭 알아야 할 정말 따끈따끈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퇴직연금 제도에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서 DC는 물론 IRP 가입 손님들까지도 디폴트 옵션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것을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나온 겁니다. 디폴트 옵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상 정식 명칭은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DC에 가입된 가입자가 회사에서 입금해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예금 같은 만기가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상품이 만기가 되었을 때 기존에는 똑같은 상품으로 재해치가 되어 운용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사전지정 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 시행되면서 이 자동 재해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원리금 상품 만기 후 6주간 아무런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가입자들이 사전에 지정해둔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매수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 선정을 안 해두신 가입자라면 만기 자금이 계속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셔서 가입자분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곧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취지 역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해 보자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옵션을 업체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우선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해 퇴직연금 담당자가 꼭 챙겨주어야 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규약 변경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DC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규약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디폴트 옵션 제도를 우리 회사 DC에 도입하려면 마찬가지로 DC 규약에 디폴트 옵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네. 이를 위해 디폴트 옵션 도입에 근로자 대표 동의와 DC 규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 회사의 각 가입자들이 디폴트 옵션 상품 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측 담당자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 그 후에 가입자들이 디폴트 옵션 상품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대표란 업체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인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그 순서를 말씀드리면 DC 가입회사가 디폴트 옵션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약 변경이 선행되어야만이 우리 회사의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약 변경이 되지 않은 업체의 근로자는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회사가 규약 변경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규약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2023년 7월 11일까지 회사에서 규약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요.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규약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규약 변경을 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실 때 변경 신고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우선 회사는 디폴트 옵션 내용이 포함된 변경 규약, 규약 신고서, 변경 대비표, 근로자 대표 동의서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4가지의 서류를 2부 더 복사해서 원본은 우리 회사 보관용, 사본 한 부는 거래은행 제출용, 나머지 한 부는 우리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준비 서류들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어려우시다면 퇴직연금 사업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나 방문 접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회사 담당자분들 지금 영상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접수가 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규약 수리 통보증을 우리 회사로 우편 발송해 주는데요. 회사 담당자분은 이 수리 통보증과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 복사해둔 은행 제출용 4개의 서류의 사본 있죠. 규약 신고서, 변경 규약, 규약 변경 대비표, 근로자 대표 동의서, 그리고 노동부로부터 받은 규약 수리 통보증을 은행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은행의 규약이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는 거네요. 근데요,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반수 노조가 없는 회사는요, 상시 근로자의 가반수 이상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럼 50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대면 규약 변경 동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분들의 명단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은행에 보내주시고 회사는 은행에 비대면으로 동의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해달라고 서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가입자들에게 규약 변경을 하라는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회사 직원분들이 받은 URL에 접속하셔서 휴대폰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과 규약 변경 동의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딱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비대면 규약 변경 동의 시스템, 회사 상시 근로자가 많은 업체들은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많지 않은 회사들은 직접 동의를 받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회사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시 근로자 과반수의 기준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아닌 가입 대상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업체는 규약상 가입 대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서요.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고 그 접수 서류와 수리 통보증을 은행에 접수해서 회사가 규약 변경 신고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물론 회사는 할 일이 다 끝나지만 회사의 가입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규약에 등록해 놓은 디폴트 옵션 상품 중 하나를 지정해 주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가입자들이 마지막 절차를 진행해야 끝이 납니다.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규약 변경을 마친 회사의 가입자들에게 디폴트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리는 경우입니다. 저희 하나은행에서는 규약 변경을 마친 회사의 개별 가입자들에게 디폴트 옵션 상품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는 URL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가입자분들이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두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매월 1회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개인적으로 내점하셔서 본인이 디폴트 옵션 지정을 위한 상담을 받으시고 지정 신청을 직접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 뱅킹으로 들어가셔서 디폴트 옵션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규약 변경이 완료되면 가입자분들은 이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이긴 한데요. 가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네,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번거로운 과정이 없을 테니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디폴트 옵션의 도입 프로세스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입자분들께 안내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나 안내 자료, 더 나아가 근로자 설명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퇴직연금 사업자,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디폴트 옵션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요, 도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말짱꽝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될 때 언제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연금 닥터 화이팅! 화이팅!